전원 생활의 꿈,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30년 넘게 서울 도심에서 살아온 김민호 50대 중반 씨는 드디어 은퇴를 맞았다. 매일 아침 복잡한 지하철에 몸을 싣고 고층 빌딩 숲에서 경쟁하며 살아왔던 그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그간의 노후 자금을 합쳐 새로운 삶을 꿈꿨다. 아내인 한지훈 씨 역시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다. 부부는 종종 주말마다 교회로 나가며 언젠가 자연 속에서 살게 될 날을 이야기하곤 했다. 여보, 우리 정말 이 기회에 시골로 내려갈까? 어느 날 밤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민호 씨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은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샅샅이 찾아보며 밤낮으로 계획을 세웠다. 농촌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들었지만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낭만적인 기대가 더 컸다. 귀농 교육을 듣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며 철저한 준비를 한다고 믿었다. 결국 충청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 터전을 잡기로 결정했다. 이 마을은 사과 농사로 유명하고 귀농인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며 서울과도 그리 멀지 않아 가끔 도시를 오가기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3천만 원에 구입한 낡은 시골집은 주변에 넓은 밭과 작은 과수원을 품고 있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부부는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이장님과 주민들이 찾아와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도시에서 오셨으니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이장님의 말에 민호 씨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리모델링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했다. 낡은 한옥 구조의 집을 현대적인 생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화장실과 주방을 완전히 뜯어고쳤고 단열과 난방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는 데만 7천만 원 가까이 들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이 나왔지만 앞으로 농사로 수입이 생기면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한 첫 해, 민호 씨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익힌 체계적인 관리 능력을 농사에 적용하려 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사과 농사 대신 비교적 쉽다는 고구마와 감자를 심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은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예상치 못한 봄철 가뭄으로 물 공급이 어려웠고 급히 관계시설을 설치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여름에는 갑작스러운 병충해가 덮쳐 작물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 도시에서는 이런 걸 몰랐지. 밭에 쪼그려 앉아 시들어가는 고구마 줄기를 보며 민호 씨는 허탈감에 젖었다. 아내인 지훈 씨 역시 점점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즐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의 편리함과 문화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여보, 여기는 영화관도 없고 백화점도 없어.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고. 지훈 씨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가을이 되어 첫 수확을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판매 가격은 낮았고 판로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수익은 투자한 비용에 한참 못 미쳤다. 첫 해니까 어쩔 수 없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농사의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겨울이 다가오자 난방비 폭탄이 닥쳤다. 시골집의 단열은 생각보다 부실했고 난방비로만 수백만 원이 나갔다. 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막히는 날이 많아 외출이 제한되자 고립감은 더욱 커졌다. 서울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병원, 마트, 문화시설이 이곳에서는 모두 특별한 것이 되었다. 어느 날 지훈 씨가 갑작스러운 폭통을 호소했을 때 한밤중에 병원을 찾아 헤매던 기억은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있다. 첫 해의 실패를 교훈 삼아 둘째 해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주변 농가에서 성공한 작물인 고추와 토마토를 심고 작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계절의 영향을 덜 받으려 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설치와 장비 구입에 또다시 큰 비용이 들었다. 퇴직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농사 수익은 여전히 미미했다. 봄에는 늦서리가 내려 어린 작물이 얼어 죽었고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져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2년 연속 농사에 실패하자 아내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계속해야 할까? 민호 씨 역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었다.
도시에서의 규칙적인 생활과 달리 농사일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불규칙했고 신체적인 고통도 컸다. 허리와 무릎 통증이 만성화되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거칠어졌다.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수십 년간 형성된 그들만의 공동체의 외부인이 온전히 녹아들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농사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도시 사람들은 농사를 장난으로 생각해요. 라는 뒤에서 들려온 말은 민호 씨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령 농부들의 조언은 귀중했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했다. 여기선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왜 바꾸려 하세요? 라는 말은 민호 씨를 좌절하게 했다. 아내는 시골 생활의 외로움을 가장 힘들어했다. 도시에서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여가 활동을 즐겼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다. 불안정한 인터넷으로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어려웠다. 여보, 나 여기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민호 씨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해가 되자 부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여기서 적응하기 힘들어. 친구들도 보고 싶고 문화생활도 그리워. 우리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아내의 말에 민호 씨도 마음 한편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농사 수익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도시의 편리함과 사회적 관계가 그리웠다. 결국 3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집과 밭을 팔려 했지만 구입했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었다. 리모델링에 쏟아부은 비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큰 손해를 보고 판매해야 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잃은 셈이었다. 귀농을 위해 샀던 농기구와 장비들도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려웠고 3년간의 노력과 투자가 물거품이 된 것 같아 허탈했다.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하지?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떠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일부는 아쉬워하며 진심으로 배웅해 주었지만 역시 도시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티더군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농촌 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이 안타까웠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민호 씨는 다시 취업을 시도했지만 50대 후반의 나이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국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급여는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농촌에서의 경험이 완전히 실패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민호 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시골의 조용함과 맑은 공기가 그리웠지만 점차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다양한 기회들을 다시 누리게 되면서 부부는 서서히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다. 여보, 농촌에서 못 봤던 영화 보러 갈까? 오랜만에 즐기는 문화생활은 큰 위안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농촌 생활의 실패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경험 없이 너무 성급하게 시작했다. 둘째, 농사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했다. 셋째, 재정 계획이 불충분했다. 초기 투자 비용과 수익 창출까지의 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 농촌 생활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귀농은 단순한 로망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처음부터 큰 농사를 시작하기보다는 주말 농장으로 경험을 쌓는 게 좋았을 거야. 지금의 민호 씨라면 그렇게 조언할 것이다. 또한 귀농 전에 해당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정도 살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계절의 변화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필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 적응하지 못하면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귀농 실패 후 5년이 지난 지금 부부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민호 씨는 회계사무소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생활은 예전보다 검소해졌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더 깊어졌다. 여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용기 있게 도전했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아내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주말이면 서울 근교의 주말 농장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농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부담 없이 즐기면서 하는 농사는 오히려 더 만족스럽다. 역시 농사는 취미로 하는 게 제일이야. 상추를 수확하며 아내와 웃음을 나눈다. 귀농의 실패는 아프지만 값진 경험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부부는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기에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어쩌면 그것이 이 모든 과정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인지도 모른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중요한 건 그 선택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도 민호 씨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도시의 빌딩 숲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본다. 가끔은 그 하늘 아래 펼쳐진 넓은 들판이 그리워질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다. 이 모든 경험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인생의 중요한 배움의 순간이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다. 민호 씨는 요즘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끔 글을 올린다.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며 연락해오고 그는 기꺼이 자신이 알게 된 것들을 나눈다. 준비되지 않은 귀농은 로망으로 시작해 악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철저히 준비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서울 근교의 주말 농장에서 올해 첫 상추를 수확했다. 작지만 건강하게 자란 상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아내는 그 상추로 쌈을 싸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부부는 소소한 기쁨을 나누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작은 행복이야.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귀농 실패 이후 부부는 소비 습관도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유행을 쫓아 물건을 샀지만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것만 구입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농촌 생활이 완전히 실패였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곳에서의 3년은 분명 힘들었지만 덕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화려한 성공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60세가 되면 완전히 은퇴할 계획이다. 그때는 다시 한번 농촌 생활을 시도해볼까 생각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더 작게 시작할 것이다. 큰 농사를 짓기보다는 취미로 텃밭을 가꾸고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말이다. 다음에는 욕심을 버리고 작게 시작해볼까? 아내에게 이런 말을 던지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민호 씨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배움과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농촌 생활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 경험이 그들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다음에는 어떤 도전을 할지 아내와 함께 계획하며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한다.